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 업데이트가 하나 있어서 홍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어썸다면 지메일로 펄플렉시티 구독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디스커버라는 좀 맞춤형 요약 뉴스 전달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에서 오늘 발표도 하는 논문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 감사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발표할 논문은 이제 영국의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번 10월에 사이언스에 게재된 AI can help humans find common ground in democratic deliberation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렇게 뜨거든요. 퍼플렉시티의 디스커버리 뉴스가. 그래서 이거 보고 신기하네 하고 이제 봤는데 알고 보니 사이언스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겠다. 어차피 또 발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펴봤는데, 저는 하버마스 머신이 뭔가 새로 정의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서 철학자 이름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애초에 어떤 그룹이 있을 때, 거기에 공통된 의견을 하나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만 보더라도 사실 되게 그 하나의 의견을 수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가성비 좋게 AI 머신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 영국의 딥마인드 팀이 신칠라 모델을 파인튜닝 해가지고 어떤 중재하는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과연 이 모델이 그룹 스테이트먼트를 잘 생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을 하버머스 머신이라고 정의를 하고 네 개의 리서치 퀘스천을 수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커먼 그라운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 공통된 의견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거에 도움이 되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룹 내에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을 때 나뉘어지는 걸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 의견들이 나뉘고 거기서 이제 메이저리티와 마이너리티가 나뉘겠죠. 그랬을 때 그런 모든 메이저리티에 바이어스 되어 있진 않은가. 마이너리티도 동등하게 다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실제로 시민 사회에서 어플라이가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네 가지 리서치 퀘스천과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버마스 머신을 파인튜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 시민을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하고, 실제로 약간 비영리 재단, 실제로 그 정치 활동을 하는 재단 사람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5,500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의견은 갈리는데, 사람의 그 대답에서 공격성이 많이 높지는 않은 그런 데이터셋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 연령이 16세로 낮춰도 되는가, 혹은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해야 하는가, 뭔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진 않는 그런 질문을 몇 가지 주제와 LLM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욕하지 않을 거는 좀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대답에서 바이올레이션 그런 걸 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래도 필터링을 한 것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다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공격적으로 대답하고, 음, 실은 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 가면 저기 민영화한다고 하면 막 불지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의 큰 리미테이션이 이제 영국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가 이제 큰 리미테이션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겠죠. 모델을 파인튜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한 그룹을 5명을 모아두고 5분 동안 그 질문 5천 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랜덤 샘플링 한 거에 대해서 사람 5명이 의견을 각각 뭐 한 문단 정도 5분 동안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하버마스 머신이 처음으로 이제 이 그룹의 의견을 한 정리를 해요. 요약을 해요. 그런데 이때 뭐 이 개수는 뭐 항상 4개는 아니고 어느 땐 2개일 수도 4개, 6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4개로 지어놨고 그럼 이렇게 머신이 답을 4개 만들었으면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그 5명이죠. 이 5명이 이 4개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랭킹을 매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처음 위너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처음 위너는 B라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 B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오버롤 프로세스에 대한 아웃풋, 오피니언과 처음 위너와 이거에 대한 각 사람들의 크리틱을 모아서 한 번 더 맨 처음에 있던 이 그룹 스테이트먼트를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이 수정된 답변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고 여기서 다시 1등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이거 왜 뭐지? 이니셜 위너가 예를 들어서 B였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니셜 위너가 B였는데, 이거 말고 수정된 버전에서는 1등이 예를 들어 1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B와 뭐, 이거 맨 처음에 나온 것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가를 중간중간 랭킹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랭킹을 매길 때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내가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뭐, 노란 사람은 A, B, C, D에 대해서 뭐 순서대로 랭킹을 매길 수도 있고, 그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트먼트의 퀄리티. 애초에 글이 엉망으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럼 뭐 그런 거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저희 뭔가 그거죠? RLHF 데이터셋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친칠러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고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퀄리티, 좋은 퀄리티의 그룹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라이즈 리워드 모델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최대화하기. 그럼 여기 퍼스널라이즈는 뭐냐면은 그 그룹 내에서의 그룹 전체에서의 그 약간 베스트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리워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어, 시간 제약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셋,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또 실험을 더 진행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각각의 실험을 진행을 해요. 그럼 첫 번째 AI 메디테이터, AI 중재자가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럼 요거는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에 비해서 도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6명으로 이루어진 75개 테스팅 그룹을 해요. 그룹을 모집을 한 다음에 이 75개 테스팅 그룹에 각각 랜덤리 한 명이 이제 메디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명은 파티시페이트먼트. 그러면은 여기서 6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메디테이터가 되는데 이 휴먼 메디테이터의 최종 그 중간중간의 결과와 그룹 스테이트먼트와 하버마스 머신이 만든 그 그룹 스테이트먼트를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나머지 5명 있죠. 나머지 5명에게 비교 평가를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니?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A를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면은, 퍼포먼스 머신이 사람보다 더 프리퍼런스도 높고, 사람이 동의하는 비율도 높고, 퀄리티도 좋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C라는 결과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저희가 크리틱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크리틱 과정이 포함됐을 때와 제외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포함되었을 때의 프리퍼런스가 더 높고 동의율도 좀 더 높고 퀄리티도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그냥 한 75명 정도를 별도로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각각의 루브릭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하느냐 평가 척도를 매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하버마스 머신이 사람보다 더 클리어하고 인포메이티브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규모에서 일단 좀 놀랐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사실은 항상 읽히진 않아요.
뭔가 어느 순간에서는 어, 항상 이기진 않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속도에서는 항상 하버머스 머신이 사람보다는 잘하더라라는 것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통한 어떤 이런 논의 과정이 그룹 간 분열을 줄이는가. 그럼 요거는 분열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열을 정의하는 것을 그룹 어그리먼트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비동의하느냐로 이제 그룹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 6명 중에 3명은 동의하고 3명은 비동의했다 하면은 이거는 그룹 어그리먼트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 되는 순간이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의견이 귀결됐기 때문에 어그리먼트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점이 마도 각 그룹에서의 그룹 어그리먼트인데 그걸 보시면은 코어트는 뭔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을 때 하버머스를 하기 전과 후에 이제 그룹 어그리먼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포스트 세션에서 어그리먼트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하버머스 머신이 없고 그냥 서로의 의견만을 보고 그냥 그룹 어그리먼트의 차이를 한번 봤더니 요때는 사실 기울기가 보시면은 거의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에 어떤 중재자가 없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하면은 사실 거의 뭐 변동이 안 되더라. 그리고 어그리먼트가 증가하지 않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아, 100% 어그리먼트의 경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하버머스를 썼을 때 쓰기 전에는 요 옅은 색만큼의 100% 어글먼트의 비율이 있었는데 쓰고 나서는 확실히 그 100% 어글먼트를 한 그룹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0.2였는데 거의 뭐 0.38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버마스 머신이 뭐예요? 하버마스 머신은 사실 여기서는 그냥 LLM이라 생각해도 돼요. 그냥 친칠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LLM, 친칠라 모델. 근데 요렇게, 사실 여기서 어떻게 초기화를 하는지 제가 못 찾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5,500개에 대해서 질문을 생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룹 스테이트먼트가 이니셜이 있고 리바이스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휴먼의 프리퍼런스 스코어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된, 풀 파인 튜닝드 친칠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서치 퀘스천 3는 과연 이것이 되게 다 모든 관점을 이퀄리 대변할 수 있는가, 다 이해를 하는가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요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일단 그 구글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일단 T5 인코더를 태워서 인베딩을 때려요. 인베딩을 때리면 인베딩이 나올 것이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분포가, 그 인베딩의 분포가 사실 그 사람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얼만큼 동의하느냐. 강하게, 뭐, 일반, 조금, 뉴트럴, 하게 요거가 사실 그 인베딩의 디스트리뷰션이 조금 온라인이 되어 있다. 보시면은 이게 음, 네. 그래서 그 인베딩 간의 그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 이니셜이 있고 리바이즈드가 있는데 그 이니셜 했을 때에 잠시만요. 이 점선이 처음에 처음에 사람들이 생성한 맨 처음 단계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각자 5개씩 한 가지씩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의 인베딩의 그 분포가 요렇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니셜 그룹 스테이트먼트고 그 다음이 리바이즈드인데 보시면 점점 더 다 중간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 의견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개인 의견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했는데 사실 이게 살짝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리고 일단 계속을 하자면은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서도 어떤 걸 했냐면은 어떤 그룹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 그 위너가 있을 때 사실은 마이너리티의 의견이 보통은 한 0.28, 29 정도의 퍼센트를 0.29 정도의 비율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모든 단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의 의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리바이스를 보면은 이것보다 더 의견 반영을 많이 했더라. 이건 뭐냐면은 마이너리티의 의견을 그냥 마이너리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버웨이트 해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했고 오히려 메이저리티와의 관계성을 봤을 때 메이저리티와는 관계성이 없더라.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한 의견에 더 관심을 주더라. 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AI 메디테이터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비영리 단체 이제 소티션 재단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200명의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가상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매주 1시간 정도 총 3번의 이런 딜리버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 질문은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리서치 퀘스천 이게 요거는 이제 리서치 퀘스천 1에서 1과 2에서 나왔던 결과인데 이때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랑 이거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어느 정도 시민의회 경험, 시민의회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결과이고, 이거 사실 그냥 크라우드 소싱한 사람들의 결과인데, 어느 정도 경향성이 유지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리고 그룹 어그리먼트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대규모의 어떤 크라우드 소싱 결과가 실제로 시민의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여기서 증명을 하였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모든 그룹이 동일하게 뭐 9개의 아, 아, 9개의 질문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그 그룹 어그리먼트가 하버마스 머신 전과 후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이제 그 차이를 보는 것인데 보시면은 뭐 어디선 좀 떨어지기도 하고 비슷하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총 9개의 질문 중에서 5개 질문에 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버마스 머신을 쓰면은 이게 좀 더 의견이 모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테크니컬한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라고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페어하고 조금 모두가 굉장히 참여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론 단계가 수립이 되면은 어, 모두의 의견을 수합하고 하나의 의견을 컬렉티브 디시전 메이킹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약간 이 사이언스 논문은 그 뒤에 한 9장 정도 있고 맨 앞에 서머리로 한 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서머리에 있던 최종 그 약간 뭐랄까 티저 이미지 같은 애거든요. 그 모든 결과를 요약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토콜을 생성을 했을 때 AI 메디터일 때 스트롱리 어그리가 사람보다 많이 증가했고 그룹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어, AI 머신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그 컨버전스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 네, 첫 번째 논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질문 있으신가요?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할 수 있다. 네. 근데 할 수 있다를 되게 약간 파티시페인트 숫자가 400명 이상이고 그 질문도 5,500개씩 만들고 했다는 그 규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고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도 실제로 200명 되는
리얼월드 도메인 익스퍼트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도메인 익스퍼트 모아서 했다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사이언스 붙는구나. 사회과학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재밌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하신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소셜 릴레이션 리즈닝이라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이 사진에 나온 인물들 간의 관계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명의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얘네는 쌍둥이인 것 같다, 형제인 것 같다 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를 예측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미지의 골드 라벨은 시글링 해서 모델을 풀 파인튜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인 샘과 블립2 그리고 LLM인 뭐 GPT 라마 비쿠나를 쓰면은 이 소타 풀 파인튜닝 모델의 버금가는 성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프롬프팅 단계를 좀 디테일하게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기존의 VQA 논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셈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찍고 이거를 숫자 값을 그대로 LLM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전부 다 텍스처럴 정보로 다 변환을 해가지고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의 형태를 잘 바꿔서 넣어주면 잘 예측하더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어떤 키워드는 일단 VFM으로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전부 인식을 쫙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LLM과 함께 리즈닝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LLM은 리즈닝을 잘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럼 첫 번째 VFN으로 인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일단 SM을 통해서 서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을 해요. 근데 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예쁘게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어,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 읽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좀 찾아보시면 어펜딕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면은 블리츠에 넣어서 일단 댄스 캡션을 한번 생성을 해요. 그럼 여기서 댄스 캡션을 하면은 요거 댄스 캡션을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블리프를 태웠는데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이 이미지에서 파란색에만 따로 떼서 블립에다가 넣고 얘 얘의 나이와 성별은 어떻게 돼? 뭐 이런 정보를 VQA로 해서 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서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각각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각각에도 추출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아니, 아니고, 각각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럼 내가 이 마스킹한 애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정보가 추출이 되겠죠? 얘는 어린애고, 나이는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I 1, 2, 3에 대해서 정보가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모아서 그 서브젝트를 어떤 특정 심볼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사람이고 요 사람은 나이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P1이 보시면 요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보신 P1은 어, 차일드고 메일이고 이 남자애는 뭐 검은색 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 그리고 골프 클럽채를 들고 있어. 뭔가 이런 정보를 추출한 거를 다 모아놨죠.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심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요거 원래 기존에는 요게 그냥 바로 들어갔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LLM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자연어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이거는 골프 코스에 있는 뭐 되게 화목한 가정이야. 그리고 가운데 이미지에는 0P1 보시면 이 심볼은 유지가 되죠. 0P1 보이가 뭐 dressed in black shirts 뭐 블라블라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미들에이지드
P1man.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 간의 위치와 그리고 각각의 정보를 자연어로 완벽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인컨텍스트 example,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프롬프트는 이렇게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이 소셜 스토리만 가지고 이 서브젝트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게 이제 최종 리즈닝 with LLM 스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그 LLM한테 저희가 인스트럭션을 주잖아요. 그럼 인스트럭션의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이 살짝만 바뀌어도 사실 LLM의 성능이 엄청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최적화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어떤 거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어, 이 예시에서 저희가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The final answer is sibling이에요. 그러면 이게 GT 클래스겠죠? 카테고리겠죠?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 월드의 프로버빌리티를 잴 수가 있어요. 뭐 LLM을 생성을 할 때. 그러면은 트레인셋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이 프롬프트 디자인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트레인셋 전체에 대해서 이 GT에 대해서 토큰의 넥스트 토큰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어떤 이제 소셜 프롬프트 셋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최적화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래서 이건 실제 예시라고 보시면은 이게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후인데 보시면은 살짝 바뀌었어요. 보시면 애초에 이 길이도 조금 달라졌고 시스템 프롬프트도 맨 처음에는 You are an expert assistant였는데 이걸 리프레이즈 해서 You are a skilled aid in identifying social connections among individuals through textual depiction. 디스크립션이었는데 여기는 랩픽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 좀 더 좋은 모델의 성능이 트레인셋에서 괜찮은 프롬프트를 찾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럼 평가를 하면은 이제 피파라는 데이터셋이 있대요. 피파는 16개의 카테고리고 약간 그 두 오브젝트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 뭐 친구, 뭐, 스포츠팀, 컬릭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보시면 이 JS가 제로샷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는 다 풀파인틴드 모델이에요. 근데 이 얘네가 제안한 소셜 GPT라는 메소드를 접목을 하면은, 비코나 13B 모델과 함께 했을 때, 어, 소타 모델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 소셜 스토리 중간에 만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제외했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확실히 그 LLM이 자연어로 다 변환을 해줘야지만 잘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데이터셋. 6개의 타입에 대해서 되어 있는 이제 피스크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준하더라. 소타 모델들에 대해서 풀 파인튜드 모델에 대해서 준하더라. 그래서 사실 GPT 3.5일 때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빅토나 13B일 때 소타를 이기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그 모델 프롬프팅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알고리즘을 GSPO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딱 다양한 백본에 대해서 성능이 증가하더라. 뭐 이런 실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저 데이터셋들이 다 리얼월드 이미지인데 이거를 GPT-4V로 스케치 버전이랑 커튼 버전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도 생각보다 꽤 잘 예측을 하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P1과 P1이 얘고 P2가 얘인데 이 둘 간의 관계는 클래스메이트다.
그리고 P2와 P3의 관계는 파더와 차일드다. 뭐 이런 실험 결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거는 동양적인 그 실험 결과는 없고, 아, 네, 이런 정상적인 결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VFN이랑 비주얼 모델이랑 LLM을 되게 적절하게 잘 썼고, 결과도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은 시간이 이제 초과가 돼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CMU에서 최근에 나온 코드 데이터셋 파라미터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오픈 LLM이고, 오픈 멀티링구얼, 멀티모달 LLM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학습을 위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인 한지아 인스트럭션, 평가 데이터셋인 한기아 벤치마크까지 제안을 했고, 이렇게 풀리 오픈 웨이트 데이터가 된 게 보라색 세 건데, 보시면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영어랑 다른 언어에 대해서 성능이 준수하다. 보시면 라마보다 잘하고요. 사실 라마는 어,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진 않지만, 라마나 파이, 라바 같은 모델보다는 잘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어티 모델들은 더 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다중 멀티링구얼 모달, 언어 모델에서 문제는 총 네 가지인데요. 데이터 없고, 문화적 뉘앙스에 따라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다 디스크립션이 다를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한쪽이 잘하면은 다른 쪽을 못할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셋 만들고, 어,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도 논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평가 도구로서 벤치마크도 구축을 하는, 다 하고, 그걸 다 공개를 예쁘게 GitHub IO와 GitHub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그냥 빨리 가자면, 이 판지아 인스트럭션은 39개 언어에 대해서 영어 40%, 다른 언어 60%의 비율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잘 필터링하고, 스코어링하고, 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영어 모델을 좀 번역을 많이 한 다음에 후처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벤치마크는 이제 47개의 언어를 포함하는 14개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체적인 분포고, 이 아래쪽에 예시인데, 보시면은 이 차트에 대해서 한국어 질문을 실제로 데이터셋으로, 한국어 QA가 실제로 있고, 캡셔닝도 다양하게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얼월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매트릭스, 행렬 이미지에 대해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벤치마크를 기존에 있던 거 잘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만든 모델 인스트럭션 데이터셋과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으로 모델 학습을 시켰더니 자기네들이 만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확실히 그 소타보다 어느 정도 물론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못하는 모델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좀 잘하는 방향을 보인다. 그리고 텍스트 올리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사실 텍스트 올리만 가지고 학습한 애들보다는 사실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2등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그래도 멀티모달 모델인데 텍스트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가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데이터셋 늘어날수록 성능도 올라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데이터에 대해서 비율이 사실 얘가 영어가 적으면 적으면은 잘 안 되려나 했는데 적으면 잘 안 되더라고. 오히려 어, 영어 데이터셋에 대한 비율이 올랐을 때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증가한. 그래서 영어 데이터셋이 20% 정도는 있어야 다른 언어에 대한 성능도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서 확실히 이런 크로스 링구얼 태스크에서도 영어가 되게 중심축을 담당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어, 트레인 어, 데이터셋 증가할 때 이제
수능도 증가하고, 또 보시면 이 성능 분포에 있어서 좀 비슷한 언어가 좀 비슷하게 뭉쳐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이 이제 자기네들이 10개 언어에 대해서 이제 OCR 데이터셋을 만들고 학습을 했대요. 그리고 평가까지 했는데, 보시면은 한국어가 있거든요. 요건데, 보시면은 한국어, 이게 재패니즈, 이게 아마 중국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바닥이에요. 바닥 탑3. 그래서 확실히 넌 라틴 계열에 대해서 라틴 계열보다 못한다라는 결과까지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아, 딱 5분. 네,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 깨봤네요. 그러니까요. 뭐 똑같은 윈도우를 했는데. 좀 내려서 할게요. 조그만 병기 늘려서 할게요. 다른 거 괜찮나? 하면서 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시간을 맞추고 하면 되는 내가. 이거 저. 좋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가 세 가지인데, 제가 발표 자료 두 번째 걸 완성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거 두 번째 발표하면 30분 다 지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도 세 번째 발표는 시간 남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왜냐면 저 논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그 다음에 앞쪽에 두 개는, 올모하고, 그리고 뒤에 그, 크리스토퍼 메인 교수님의 그 논문 하나 들고 왔었는데, 원래는 뒤에 있는 논문 확인해가지고, 뒤에 있는 논문 보고, AT가 추천해가지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려다가, 그 논문에서 이 올모라는 모델을 사용해줬어가지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봤던 것이, 이 시작했던 것이 이 올모 모델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논문에서 그 올모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저번에 교수님이 그 NLP 그 그룹 미팅 때, 그때 교수님 올모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뭐 확인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그때 또 이야기 한번 들었고, 이번에 또 이야기를 두 번째 들었으니까 진짜 뭐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쪽 이야기, 좀, 요즘에 이 LM AI가 계속 이쪽 관련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최근 LLM 계열에서, 이게 상업 모델들이 이거 모델 가중치나 학습項目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심지어 오픈 모델들도 많아요. 오픈 모델도 그 학습 과정이 완전하게 오픈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공개했더라도 좀 성능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좀 멍청하고. 예를 들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종 가중치는 공개되어 있지만 이게 학습 데이터라든가 학습 코드 같은 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못 썼는지 저희 몰라요. 그게. 그냥 가중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가져다 쓰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뭐 모자이크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 분포는 공개되어 있지만 정작 그 데이터 자체가 공개 안 돼 있다던가, 빨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완전히 공개 안 돼 있다던가, 아니면 블룸이나 팔시아 같은 경우에는 학습 코드라든가 체크 포인트 뭔가 데이터 같은 건 다 공개되어 있지만 성능이 낮다던가 이런 한계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뭔가 LLM 관련 분석 논문을 쓸 때 이게 되게 심층적인 분석이 되게 어렵고요. 그 연구 방법론 자체가 제약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연구하려면 또 이것을, 그리고 또 뭔가 코드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다 벌써 코드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 속도를 좀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모에서는 완전히 공개된 모델을 공개하겠다는 코드로 공개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공개되었냐면, 뭐 학습 코드뿐만 아니고, 학습 데이터 당연하죠. 모델 가중치, 그리고 스텝별 체크 포인트, 뭐 그 외에 해서 다양하게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네. 우선 아키텍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기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학부 시절에 배웠던 그 트랜스포머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는 바이어스가 없어요, 이거는. 바이어스가 없다는 것은 MLP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션 하고 나서 바이어스가 없잖아요. 그거 없고요. 어텐션 헤드도, 어텐션 프로젝션도 없어요. 이건 사실 올모나 그런 건 아니고 라마나 팜에서도 원래 있었어요, 사실. 또 라마가 실제로 바이어스가 없나 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진짜 바이어스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고, 그 두 번째로는 논 파라메트릭 레이어로이라고 적혀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리놈이고요, 이것도. 프리노멀리제이션하고, 이게 노멀리제이션 후에 이게 파라미터가 없다는 듯이 아파이 트랜스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멀리제이션만 해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어 놈이나 RMS 논문보다 빠르고, 이 논문에서 이게 좀 더 안전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걸 썼대요, 그냥.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이글루. 스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 라마에서 많이 쓰였죠. 스이글루. 그리고 롭터리, 로페 이것도 라마에 쓰인 거고, 로켓 크기는 GPT 네오 X 20B 토크나이즈 들고 와가지고 이것도 한 5만 토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른쪽 위에 뭐 모델 크기 있는데 뭐 적당히 이렇게 만들었대요 우선은. 네. 저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근데 저 바이오스가 없을 때가 더 좋겠죠. 뭐 아니, 최소한 라말 쓴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저거에 관한 거 뭐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바이오스가 없으면 뭐 바이어스 없으면 속도가 네. 빠르죠. 계산 속도가. 네. 계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은 계산량이 투입 계산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 뜻은 그 시간에 학습 데이터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프리트레인 데이터는 뭐 중요하냐면 돌마라는 걸 썼습니다. 돌마는 또 뭐야? 한다면 그 올모가 데이터셋에서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마라는 논문도 다 공개했어요. 올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ACR 2024거든요. 근데 돌마도 그 ACR 2024로 해가지고 이것도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돌마 같은 경우에는 그 6가지 도큐먼트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가공하고 이걸 다 공개했고요. 모든 프로세스, 코드 같은 걸 다 공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커먼 크롤, 그리고 웹페이지, 코드, 소셜미디어, 레딧 같은 거, 뭐 페이퍼 해가지고 시멘틱 스칼라, 책, 잉크, 아니면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리트레인 데이터 만들 때 그 가공 프로세스가 첫 번째가 랭귀지 필터링 해가지고 언어 거르고 두 번째가 퀄리티 필터링 해가지고 고품질 데이터 거르고 세 번째가 컨텐츠 필터링 해가지고 얘가 좀 위험한 말은 없는지 위험한 것들 다 거르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디듀플리케이션 중복을 없애고 다섯 번째가 이게 데이터 크기가 20TB 정도 되거든요. 예. 다 이걸 전처리 한 게, 그거를 다시 섞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걸 고르게 잘 섞는 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이런 믹스소스, 믹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크롤링 한 것뿐만 아니고 고품질의 타 데이터셋, 덴브르크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게 데이터 크롤링한 건 대략 200TB 정도의 건물을 훔칠 것 같고, 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앞쪽에 있는 이걸 해가지고 11TB 정도의 데이터셋을 공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충 3트리리언 토큰 됩니다. 이게. 네. 자, 이때 태깅, 그러니까 필터링,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아니면 컨텐츠의 품질 정도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태깅이라고 하는데 태깅이랑 디듀플리케이션, 믹싱 코드 같은 것을 완전히 공개했고 사실상 데이터셋 재현이 가능합니다. 크롤링 코드는 없긴 한데 다. 크롤링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크롤러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유튜브에 가서 다운받으면 다 크롤러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크롤링 한 다음에 이거 돌모 툴킷이 있다. 돌모 툴킷. 이것 자체가 돌모 툴킷이 있고 이것 자체를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돌모가 아니고 돌마군요. 네, 돌마인가요? 네, 돌마의 데이터셋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또한 이게 태깅 같은 경우에 물론 돌마 전용의 뭔가 태거를 좀 자기들이 학습시켜서 있긴 했지만 이게 논문이 된 이유는 돌마 안에서 기존에 있던 그 클리닝 계열이라 기존의 태거라들 뭐 C4 만들 때 썼던 태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고포라든가 공개되지 않았던 그러한 클리닝 혹은 뭐 태깅 이러한 것들 다 재구현해가지고 이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 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돌마 세팅이 아니고 C4 세팅으로 뭔가 태깅을 한다던가 다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돌마 툴킷을 이용하게 된다면. 네. 근데 문제는 이거 돌마 데이터가 진짜 크거든요, 이거. 이거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ICLR, 아이클리어에서는 어떤 논문을 발표했었냐면 이 20TB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러한 모델을 공개했었어요. 모델이라기로 할까요? 이러한 분석과 툴을 공개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TB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이 샘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되게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학습 데이터가 들어갔나? 이것조차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되게 효율적으로, 엔드램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데모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디 What's in my 대비 해가지고 단순히 돌마뿐만이 아니고 지금 되게 많은 콜버스에 대해서 이걸 구축해가지고 데모 사이트를 구축해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픈웹 텍스트나 C4 그리고 돌마 해가지고 엔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하면 이러한 엔그램들이 나온다 같은 것이 다 데모를 다 돼 있고 이거 자체가 그리고 뭐 엔그램 룩업 해가지고 돌마에서 뭐 물어볼까요? 돌마 있으면 하는 거 돌마에서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몇 번 나오는지 볼까요? 카이스트가? 카이스트가 8만 도 나왔대요. 되게 빠르게 검색되는 거 사기를 벌써 해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셋 안에 앵그램 검서치 해가지고 이거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고 돌마라기보다 WIN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What's in my big data. 그래가지고 이 모듈 자체가 따로 있어요. 러스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드가 다 따로 짜져 있고 만약 우리가 데이터셋이 다 떠받았다면 이거 전처리 한번 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하는 것을 그런 그 분석 파트를 떠가지고 아이클리어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네. 검색 알고리즘이 노벨티인 거예요? 뭐
그 지각, 제가 본 분석 툴이 있고 노벨티인 것 같아요. 검색 알고리즘 노벨티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니고, 아니면 뭐, 돌마의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C4 데이터에서의 뭔가, 이게 왜냐면, 크롤링까지 다 있다고 했잖아요. 크롤링 안에 실제로 이 도메인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도메인 같은 게 다 따로 태깅돼 있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C4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페이턴트 구글, 그러니까 구글 특허, 데이터가 되게 많았던 거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돌마 같은, 오스카, 라이언 이비 이거, 그거죠. 라이언 이비 같은 경우에는 핀 이미지가 되게 많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C4에서 뭐가 있을까요? 카이스트에서 얼마나 들고 가졌고요. H.KR 해가지고 카이스트 H.KR에서는 그 글로공 들고 온 게 없고 위키피디아, 위키페디아 해가지고 en.en. 위키페디아 보면 C4 안에서는 위키페디아가 거의 한 146만 개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툴도 공개했어요. 예전에 이야기에서. 네. 다시 돌아가서 우선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저 궁금한 점, 네. 방금 보여주셨던 그 WIMPD 그 툴을 활용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뭐 신테틱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라 뭐 제가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20TB 안 되죠? 네, 그렇게. 그렇게 작은 툴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이거 빅데이터용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프리트레이닝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진짜 다 공개돼 있어요. 어디까지 공개돼 있냐면, 논문이 여기 지금까지 세 개예요. 올모, 돌마. 네, 논문이 세 개, 지금 올모, 올마, 이 아이콘이 여기까지 세 개인데, 여기까지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올모 프리트레이닝 어떻게 했냐면, 우선 어디까지 공개돼 있냐, 샘플 단위의 학습 순서까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스텝에서 어떤 샘플을 썼다, 이것까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디비 리포트 보시면, 실제로 풀DB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원DB 그 스텝 같은 거 다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올모 다 있죠, 지금. 로고 같은 것도 다 공개돼 있고. 그래서 학습된 거 보면 실제로 로스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파이토치, 플리샤드 데이터 패널, FSDP에다가 배치 사이즈는 2048 곱하기 2048 썼고, 그리고 믹스 프레지션 해가지고 BF 플롯 16 썼고, 그 외에도 뭐 짜잘한 게 되게 많은데, 아담 W에다가 러닝레이트 3이 마이너스 4, 웨이트, 리니어 워밍하고 웨이트 디케이 0.1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고, 학습 세팅 같은 경우에는 A100으로 학습시키는 거 모델 하나, 그리고 암드 GPU 써가지고 뭐 학습시킨 트윈 모델,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로 학습시킨 거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모델 두 개를 트윈 모델로 해가지고, 검증해봤는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두 개가 사실상. 성능사에서는. 그래서 모델 차이가 그래서 얼마하고 라바하고 하이퍼파라미터 세팅 비교도 다 돼 있어요, 논문에 보시면.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에바lu에이션은 어떻게 했는가? 한다면, 이게, 에바lu에이션 당연히 온라인인 거죠. 스터디스템마다 이게 평가하면 학습이 잘 되는지 평가도 하고, 그리고 체크포인트,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체크포인트 단위에 뭔가 종합평가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에바lu에이션 테스트를 뭘 할지가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평가 뭘로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측정하는데, 첫 번째는 다운스트림 테스트. 가지고, 이것을 뭔가 제로샷이라든가, 그런 걸로 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을 해놨었고, 다른 하나는 인트리직 랭귀지 모델링 에바루에이션이라고 어렵게 듣겠지만, 간단히 그냥 테스트 펄퍼스에 대해서 컴플렉시 되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개인데, 보시면 밑에 캐도크 프레임워크 사용, 팔로마 프레임 벤치마크 사용,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잖아요. 저게 뭐냐? 캐도크하고 팔로가 뭐냐? 저것도 다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캐도크가 엘런 AI 건데, 이것도 논문이. 이건 아카이브였어. 묻진 않았어요, 이거 자체는. 캐도크 같은 경우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은 다운스트림 에바루에이션을 위한 정도입니다. 다운스트림 에바루에이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모델 평가할 때 보시면 알겠지요? 어떨 때는 GPT-2를 평가해야 되고, 어떨 때는 벌트를 평가해야 되고, 같은 테스트가 있어. 어떨 때는 테스트가 커머니티 센스 리즈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MS, GSM8K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로샷을 할지, 원샷을 할지,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 조합 만드는 것도 되게 귀찮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이것을 통합된 하나의 에바루에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캐도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GPT-2를 하지 않고, D5를 선택하고, 뭔가 메탈 ICL로 뭔가 RT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평가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알구먼트 딱딱딱 넣어주고 하면 그냥 모델 긁어가지고 잘 알아 평가해주는 그러한 프레임워크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프레임워크 만드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좀 쉽게 해줬고 지금 보시면 단순히 GPT 계열뿐만 아니고 뭐 벌트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에버베이션, 다운스트림 에버베이션 프레임워크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로마는 뭐냐면, 이것도 그 아카이브 논문인데, 그 벤치마크 이번 퍼플렉스티 제기한 테스트 콜퍼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로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뭐냐면 LLM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 콜퍼스 나누는 것부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실제로 그 테스트 콜퍼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진짜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로마에서는 이 테스트 콜퍼스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서브 도큐먼트 단위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요. 지금 그냥 도마 특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거에서 떼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폴키넥스를 재기 위한 그런 풀버스를 따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걸 중복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빠르게.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학습시키면 이제 이건 없다는 것이 보장이 되니까 이걸로 이제 컴플렉스를 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뭔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뭔가 저희의 그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논문으로 하나 만들어서 내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논문 안에서 뭐 있냐면 되게 다양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되게 폴버스가 많잖아요. 어떤 건 C4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C4로 학습시켰을 때 이 파로마의 벤치마크 성적 그리고 뭔가 오픈 웹 텍스트에서 학습시켰을 때 이 파로마의 성적 아니면 뭔가 우리가 볼마에서 학습시켰을 때 이 파로마의 성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지고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 어떤 이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논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테스트 폴버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라마랑 비교만 하나? 딱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본 다운스트림 결론에서 다운스트림 보시면 그냥 ARC, 라마하고, 비슷하고, 라마하고 비슷한 것 같다, 나쁘지 않다. 딱 그 정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모델은 두 개 공개했습니다. 1B 모델하고 7B 모델 두 개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뭐, GPT-4 같은 건 왜 없어요? 이거는 GPT-4는 3용 모델이고 우선 오픈소스 모델만 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같은 모델 크기 안에서만 비교를 했습니다. 보통 그 GPT-4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가 저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보통 같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오픈했다는 것이 그 중점이지 GPT-4를 이기자 그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도크 에바lu에이션이 이제 왼쪽에 캐도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에바lu에이션 스텝마다예요. 그 학습 스텝 500스텝, 1000스텝, 1500스텝, 2500스텝, 2500 아마 스텝일 거예요. 스텝 할 때마다 이 각각의 에바lu에이션 캐도크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를 해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그 파로마 안에서 학습할 때마다 이 우리 그 콜버스 안에가 그 테스트 콜버스가 되게 다양한 분야라고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야들의 그 펄플렉시티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같은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 이 위로 더 있어요. 뭐였냐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까지는 프리 트레이닝 그러니까 나중에 오토리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고 여기서 그 모델을 더 만드는데 당연히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DPO하고 SFT DPO 한 부분들도 같이 공개했어요. 그래서 학생 프리 트레인드 모델과 더불어서 이 얼라이먼트 튜닝을 진행한 그 모델하고 그 쿼츠 코드하고 쿼츠 모델하고 코드를 공개했는데 SFT 같은 경우에는 3회폭 돌렸고요. DPO로 3회폭 0.1베타 걸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세팅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레이트 근데 몰랐는데 저도 이게 SFT랑 DPO 같은 경우에 러닝레이트 되게 작게 잡더라고요. 거의 1, 2 마이너스 6 거의 그 정도까지 잡더라고요. 무슨 데이터로 한 거라고요? 자체 수집한 거요? 다 공개돼 있어요. 이제부터 그 데이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뭐 썼는가 한다면 또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아카이브 2023년 논문인데 이거는 툴루2라는 논문이에요. 툴루2. 근데 툴루2는 뭐냐면 툴루 1인데 그 1, 2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과연 오픈소스 인스트럭션 데이터 셋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픈소스 피퍼런스 데이터 셋이라든가 오픈된 것들 다 섞어가지고 학습시키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에 대한 논문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완전 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스트럭션을 그거 학습시키면 성능이 어떻게 나올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은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된 오픈소스 인스트럭션 데이터 셋을 섞어가지고 어펙테이션 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에 대한 논문이 툴루2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문에서 그냥 이 논문에 관련 이 논문 안에 나온 내용인데 그냥 몇 가지 제가 발견한 사항도 좋게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생성된 디스틸레이션 데이터를 썼으니까 확실히 다운스트림 정확도를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2023년 논문이잖아요. 당시에서 나왔던 그 툴루 1이 있었는데 툴루 1하고 2하고 시간 간격이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요. 6개월 정도. 근데 그 6개월 안에 나왔던 그런 디스틸레이션 모델들, 디스틸레이션 데이터셋들 뭐가 같아 해보니까 더 좋아지더라. 확실히 최근에 있는 것이 디스틸레이션 폼이 좋다 같은 얘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거는 도현님이 최근에 큐러라고 뭔가 파인튜닝 한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었던 건데, 큐러라, 퓨처2에서 큐러라 실험해보거든요? 해봤더니 이거 롱폼 제너레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풀 파인튜닝 못 이긴다. 얘기가 적혀 있었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드 데이터, 코드 데이터도 오픈된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시키면 코딩 실력 자체는 오르지만 오픈엔디드 제너레이션도 못하더라. 그런 얘기도 적혀 있고요. 그래서 뭐 썼거냐면 인스트럭션 데이터인데 그 뭐 플란 같은 기존 NLP 태스크 사용하는 그런 태스크 데이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쉐어 GPT 같이 사람들이 GPT 사용하고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명 깊게 받았던 댓글이라든지 챗봇 답변 그런 거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런 GPT 디슬렉션 데이터 그리고 리마 같은 사람이 제작 오픈치 데이터 리마가 그게 딱 1,000개 가지고 그 온라인 스피닝하는 메타 논문이었는데 그랑 고품질 데이터 사용해가지고 다 써봤고요. 프리퍼런스 데이터도 공개했는데 프리퍼런스 데이터는 울트라 피드백이라는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도 이 울트라 피드백은 그 엘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어디清华대 건데,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거 써본 거는 인스트럭션 데이터고 프리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선호대 데이터셋이. 선호대 데이터셋은 울트라 피드백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 이 그림만 보고 인트로만 거의 인트로도 아니고 그 앱스트랙트 몇 줄만 읽었거든요. 그냥 하고자 싶은 거는 그 인스트럭션 풀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쉐어 GPT라든가 그런 데서 인스트럭션 풀이 있고 모델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성한 다음에 GPT-4로 그 평가해가지고 그걸로 에발루에이션 데이터셋 만들자. 그거예요. 단순히 프리퍼런스 데이터가. 네. 다른 점은 기존이랑 다른 점은 모델 풀을 어마무시하게 늘렸고 인스트럭션 풀도 어마무시하게 늘렸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거는 ICML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ICML이라서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올모를 어댑테이션을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죠. 성능 자체가 지금 두 개가 보고돼 있죠. 올모 SFT랑 올모 SFT하고 DPO까지 하는 거. 아주 성능이 라마급은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라마랑 그 라마 이거 알파가 에바에서 라마에게 크게 지긴 하거든요. 라마 이게. 뭐 실제로 톡식한 텍스트도 꽤 생성하고 SFT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공개가 돼 있고 데이터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재현할 수 있다 이 성능을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건 지나가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툴루가 그 2가 있어요 툴루 2.5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게 툴루 2잖아요 툴루 2고 이게 그 제가 지나가다 본 건데 이거 툴루 2.5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립스 붙었거든요 립스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앨런에 역시 앨런에서 나온 건데 방금 전에는 이게 울트라 피드백을 사용했었잖아요. 프리퍼런스 데이터로. 근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프리퍼런스 데이터 공개된 거 다 모아가지고 다 자판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툴루랑 비슷하죠? 기존 툴루랑. 기존 툴루 같은 경우 인스트럭션 데이터 다 섞어보자 했는데 이번에 프리퍼런스 데이터 다 섞어보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는 선호도가 다 섞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울트라 피드백이 좋다는 근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 자체. 근데 이걸로 이게 립스가 된 건 아니고 이거 립스가 왜 된지 좀 봤거든요? 이거 실험을 되게 신기한 결론이 나왔어요.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한 번쯤 NLP 연구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립스가 붙은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DPO가 BPO에게 확실히 진다. 첫 번째. DPO가 확실히 BPO에게 진다. 1번. 두 번째. 리워드 모델의 크기는 중요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BPO에서 리워드 모델을 더 키웠을 때, 이게 BPO 같은 경우 리워드 모델 13빌리언 모델 썼을 거고, 대가디는 리워드 모델 70빌리언 썼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성능이 크게 오르다, BPO에서. 그거 외에도 뭔가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되게 질 안 좋은 것을 쓰면 사회성 효과 없고 질 좋은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써야지 확실히 오른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내가 정리해가지고 실험적으로 보이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DPO가 확실히 진다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넣게 됐어요 이걸. 네. 실제로 DPO가 뭔가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저번에 ICML인가 어딘가에서 논문이 나왔었죠 그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PPO가 뭐라고요? PPO가 그 리워드 모델 따로 학습시켜가지고 강학습하는 거. RLHF 얘기고 DPO는 리워드 모델 학습 안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DPO가 지는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는. 뭔가 오랄인가 스폰라이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라인과 스포트라이트인가 IC는 다른 논문에서 실제로 수학적으로 DPO랑 PPO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다.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로스 커브 자체가 좀 다르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뭐 이걸 보기 전에 원래는 DPO랑 PPO랑 뭐 비등비등했던 건가요? 아니면 DPO가 조금 우세했던 건가요? 근데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DPO 지는 것 같은 내 같은 개인적인 감상이 있긴 했었어요.
개인적인 감상. 근데 이게 논문화돼가지고 깔끔하게 실험을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익숙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게. 이제 DPO는 뭔가 학습도 필요 없고 뭔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향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실험 결과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4차 반박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논문, 근데 중요한 건 이 논문, 이 그림 보고 딱 인트로덕션 그 앱셀트만 딸려 있거든요? 저 세는 내용 저도 잘 몰라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라마 인스트럭트는 RLHF인가요? DPO인가요? 뭐가요? 라마 인스트럭트라는 게 무슨 뜻이죠? 라마도 인스트럭터 버전 이런 게 좀 아, 라마 인스트럭트, 라마 인스트럭트, DPO. 그러니까 라마 2 인스트럭트 말하는 거죠, 메타니까. 네네. 그건 라마 3는 DPO 기반이고, 라마 2는 그 PPO 기반입니다. 라마 3까지는 DPO가 뭔가 조금 우세했나 보네요. 메타 내부적으로. 모르겠어요. DPO가 확실히 쉬워요, 단순히 우선 첫 번째 건데. 구현이 쉬워서 그냥 구현이 쉬워요. 생각한 것이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구현이 쉽다는 뜻은 학습 속도도 되게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계산량으로 따졌을 땐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올모랑 그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공개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해가지고 모든 학습 코드냐, 모든 코드, 모델 코드, 그리고 7B 트윈, 해가지고 1B, 그 7B 그 모델 3개 공개했고, 1000스택마다 기록한 500여 개의 체크포인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그 1000스택마다 체크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시간별로 어떻게 학습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시간,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옆 연구실인가? 카이스트 다른 연구실에서 이거 가지고 논문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섹츄얼이라는 정보가 어떻게, LLM에서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논문 쓴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학습 중 기록한 완디비 로그.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 사드라스 데이터를 돌마로서 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 학습 순서 및 각 스텝에 어떤 샘플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록도 다 남겼습니다. 사실상. 이거 다 다운받으시면 그 인덱스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리프로듀스를 위한 툴, 그러니까 돌마 툴킷이라든가 데이터 분석도, WIMDB, BD. 그리고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 모든 학습 코드, 학습 데이터, 풀루트 공개했죠? 학습 그 완디비 로그 다 공개했고요. 올모 SFT DPO 광중시 다 공개했고, 그리고 에발루에이션으로는 모든 평가도 위드 데이터, 그러니까 테크워크, 팔로바 다 공개했으니까 이것도 다 공개했고, 어댑테이션을 위한 평가 코드, 툴루 V2 코드 사용했거든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다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래저래 조사하고 생각해본 결과가 뭐냐면, 그 앨런 AI는 그 연구용 LLM 생태계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이 논문 생태계 자체를 여기서. 그래서 LLM 가중치부터 그 단순히 모델만 가중치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사를 보시면. 그래서 프리트레인 데이터, 얼라이먼트 트레인 데이터, 그 에발루에이션 방법 모론까지 모두 다 해가지고 다 공개했습니다. 그 뭔가 이걸 한 1, 2년 동안 빌드업을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빌드업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뭔가 LLM 연구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상 모듈화를 해놨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하나를 만약 내가 올바로 논문 쓰겠다? 그러면 그쪽 에버베이션 프레임워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물론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편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사실상 올모 사용을 위한 별도의 생태계, 코드 생태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보니까 생태계 밖에 안 나가고도 연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놨고 또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올모 코드 이번에 좀 봤습니다. 제가 학습 실제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LLM 학습 중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던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코드는 그러니까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디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실제 코드는 내가 못 본 것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뭔가 SFT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파이팅 중에 시스템이나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부분 부분을 실제로 로스 계산 안 하나? 내가 그 부분 로스 안 흘린 게 맞나? 그걸 코드를 직접 까보니까 실제로 안 흘린 거 맞아요. 그거 같은 게. 올모 코드 기준으로는 어시스턴트만 생성하는 부분만 로스 계산하는 게 맞고요. DPO나 이제 수식적으로 어시스턴트만 계산되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SFT,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과정 중에 토큰들을 패딩하는지 패킹하는지 이것 자체도 불분명했었는데 올모 코드 기준으로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패킹을 쓰고 그리고 실제로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할 때는 패딩 쓰는 것 같더라. 같은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내가 학습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뭔가 가물가물하다 있더 자신이 없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코드 되게 잘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이랑 패딩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딩은 패드 토큰이 없고요. 네, 뒤에다가 합니다. 패딩은 알죠. 패딩은 그 패드 토큰을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이거 레이티지 모델링 학습할 때 쓰는 건데 이거 SFT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쓰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쨌든 사실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게 쓰면. 인사이드 A번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인스트럭션은 직접 그러니까 로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시스템이나 인스트럭션은 그냥 엄청 큰 하나의 프리픽스 컨디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게 처음 만든다잖아요. 그 시스템, 유저 챗 해가지고 그 유저 챗이 번갈아질 수 있잖아요. 유저 쪽은 로스 계산이 아니고요. 어시스턴트 생성되는 부분에 로스 계산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었는데, 그 다음에 요즘 애가 뭐하냐? 그래서, 9월 논문이 나온, 9월 논문 보면 이게 올모 2 해가지고 MOE 발표했고요. MOE 공개한 거. 저 1TB 1비 크기의 익스퍼트를 활용한 전체 7비 크기의 올모 1비 7비 공개했고, 그래. 5트리리언 데이터셋을 학습시켰고, 이거 돌마, 그 확장 버전. 학습시켰고,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 해가지고 학습시켜봤더니, 우리가 그 코스트, 파라미터당 이게 확실히 좀 싸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 했고, 또 같이 공개한 게 몰모 공개했습니다. 네. 몰모가 뭐냐면 이 친구는 멀티모달. 당연히 N을만 쓰니까 몰티모달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멀티모달 가끔씩 다 공개해가지고 아마도 데이터도 공개한 것 같아요. 몰라 이거 안 읽어봤어요. 그냥 공개했단만 읽어봤어요. 픽스모가 모델 그 데이터 이름인 것 같고 몰모가 모델 이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멀티모달 연구할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분석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코드 싹 다 공개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굳이 올모가 그렇게 공개했는데 이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네. 아마 학습 데이터 샘플까지, 학습 데이터 샘플 순서까지 다 공개했어요.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근데 앞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멜론이 어떤 회사인가요? 연구소요? 영국요. 연구소. 네? 사기업 아니에요. 학교, 학교예요. 학교이잖아요. 학교예요. 그, 앨런이 학교라고? 네. 앨런 튜링 연구소에서 앨런 따가지고 앨런 튜링 해가지고 앨런 따온 거 아니에요? 연구소가? 그 앨런이 아니고 그 아니면 아니에요? 그 스폰서 해준 앨런이 그래요? 아, 스폰서 앨런이고, 저거는, 앨런 인스티튜트 네, 맞아요. 이게 학교 그 워싱턴인가? 이거 학교예요. 학교라고? 난 학교 아닌 것 같은데? 학교는 아니에요? 연구소 아니에요? 워싱턴대 근처에 있는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는 사실. 그냥 뭐 오픈AI 같은 영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영리.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 영국에는 저는 앨런 지금 앨런 발표를 찾아봐가지고. 연구소인 것 같아요. 근데 워싱턴대는 상도가 있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사실 근데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하나 끝났어요, 근데 사실. 네. 빨리 이거 뒤에 거는. 근데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궁금한 거? 사실 직접 찾아봐도 되긴 할 거예요, 이거는.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네. 대단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사이에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다시 있으면 찾아. 이야기하면 MOE를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써요? MO예요. 이거는 MOE 제가 잘 모르기도 한데, 이거는. 토큰별로 흘러가는, 그 활성화되는 모델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다른 게? 그러니까 각 토큰마다 토큰 들어가기 전에 어느 모델로 들어갈지 결정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뭔가 작은 모델 필요가 없고요. 이 모델로 들어갈 것 같다면 예를 들어 3번 모델로 들어갈 것 같다면 이 다음 루트는 그 토큰이 끝날 때까지 그냥 3번 그 가중치만 사용해가지고 토큰 입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추론 과정에서 원래 한 글자씩 생성하니까 글자 생성할 때마다 원래는 7비 토큰 생성했던 것이 하나만 걸러가지고 하나 모델 하나만 활성화시켜가지고 1비 그 파라미터 모델을 통과하는 거라서 속도가 빠릅니다. 추론 속도가 이게. 네. 학습은? 학습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MOE 저도 이쪽은 잘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MOE가 좀 대세인데 저기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랑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그래서 10분 5에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에 이거는. 네. 두 번째 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가 크리스토퍼 메인 교수니까 DPO 발표한 교수님 중에서 그 논문이라서 AT가 추천하기도 했고 신난다 해서 봤더니 올모 사용한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역할 자체를 분석한 논문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예요. 인스트럭 튜닝 없어도 LLM 자체가 인스트럭션 팔로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사실상 제가 그 인스트럭션 튜닝은 그냥 그것을 포맷 맞추고 그런 용도지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 자체는 그냥 프리트레이닝 과정 중에 생긴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비교 모델로는 이거 라마2하고 올모 7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왜 올모 사용했냐면 라마2 7비 같은 경우에 사전학습 데이터가 공개 안 됐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정확하게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가 없는지 사실 검증이 불가능해요. 뭐 사실 학습과 데이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전학습 데이터에. 예,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모는 이게 확실하게 데이터를 까가지고 이거 알파카나 그런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올모 같은 경우에는 다만 레딧 같은 이게 그 서브레딧 레딧 같은 뭔가 스레드 스타일 아니면 뭐 채팅 스타일 있기 때문에 챗마이크 그건 있지만 최소한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는 없다라는 것이 명시적인 알파카 뭐 그런 계열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근데 해보니까 두 모델 모두 비슷한 결과가 도출돼가지고 LLM 자체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가 결론인데 이게 올모에서 뭐, 있었잖아요. 뭐, SFT 아니면 뭐, 이거는 SFT 아랍 모델 기준입니다. 다.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그냥 프리트레이닝만 했을 때 모델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여기. 다만 이게 당연히 인스트럭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포맷을 저희가 적당하게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팅 포맷 같은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씁니다. 그래서 BOS 토큰 시작해가지고 꺽쇠. 이거 스페셜 토큰 아니고 다 텍스트예요. 유저. 인스트럭션 넣어주고 어시스턴트 한 다음에 레스폰트 생성하고 EOS 뽑는 이러한 형태의 좀 임의로 정했어요. 근데 이거 형태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하대요. 그냥 그 뭐시고 이거 저희가 이거 인스트럭션 팔로잉 포맷을 만들어주는 거라서요. 네. 좀 사소한 문제처럼 떡수회를 쓰고 닫고 이렇게 하는 게 포매팅이 되게 중요한가요? 이런 걸. 여기서 실험해봤을 때 아무 소도 상관없대요. 보통 그냥 실생활에서 예민하긴 해요. 예민하긴 하나,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걸 논의할 정도의 가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의도하지 않은 세 가지 어댑테이션 방법을 해보니까, 여기서 암시적으로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세 가지 좀 비교? 뭐랄까? 인스트럭션 튜닝이 아니지만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레스폰스 튜닝, 두 번째가 싱글 태스크 튜닝, 세 번째가 룰 베이스드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레스폰스 튜닝은 뭐냐면 간단해요. 인스트럭션 레스폰스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레스폰스, 그냥 인스트럭션 안 주고 그냥 레스폰스만 가져다가 학습시켜도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되더라.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레스폰스 데이터만 학습시켜도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리마 사용하였고 평가 데이터는 알파카 에바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리마로 각 모델을 인스트럭션 튜닝했을 때랑 그냥 레스폰스 답변만 들고 와가지고 리스턴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튜닝했을 때 비교해보니까 노는 못 이기거든요, 절대. 그냥 학습 안 한 거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레스폰스, 답변만 학습시킨 것만 해도, 40%는 나쁘지 않다. 이게 성능이 크게 오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팔로잉 하지 않는 거고, 그냥 레스폰스만 학습시켜도 오르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성된 걸 보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저 어시스턴트 같은 것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거나, 뭔가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경우인데, 답변만 됐더라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답변의 형태가 유지가 안 되지만 답변만 학습시켜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의 분포를 학습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LLM 자체가 그냥 답변의 분포를 학습시키면서 뭔가 이것이 인스트럭션 팔로잉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보이냐면 이 두 번째 방법인 싱글 태스크 파인튜닝으로 보입니다. 이거 가설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은 레스폰스 튜닝에서 뭔가 잘 되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은 뭔가 답변의 분포를 배우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의 반박은 단순히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시켜도 제너럴 인스트럭션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뭐 뜻이냐면 데이터셋이 MBPP 해가지고 뭔가 파이썬 코드 짜는 데이터셋도 있고 아니면 뭔가 GSM 해가지고 수학 계산하는 데이터셋도 있고 아니면 포에트리 해가지고 C를 쓰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 다 쓴 것도 아니고 이거 딱 하나 써가지고 모델 학습시키면 제너럴 인스트럭션 튜닝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키면 왠지 더 도메인만 잘해야 될 것 같고, 저 도메인의 인스트럭션 팔로잉만 잘해야 되고, 저 도메인의 답변의 분포를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그냥 제너럴하게 인스트럭션 튜닝 효과가 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로우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인스트럭션 셋이에요. 셋을 학습시키고 해보니까, 원래는 아라마2가 원래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 죽어도 못 이기지만, 보시면 GSM8키로 딱 3회폭이 몇 회폭에 학습시키는 얘기가 나는데 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답변의 분포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이거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온 걸 보면 체스 백으로 형태는 다를지언정, 형태는 좀 다르긴 해요. 체스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 뱉긴 하거든요, 체스는. 근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뱉지 않더라고요.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C로 파인튜닝 하는 거, C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질문이 이거거든요. how did US라는 것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얻었는가? 보시면 C처럼 하시면 답변 뱉긴 해요. 보시면 뭔가 C점인가? 모르겠지만 답변 뱉긴 하고 아니면 GSM 해가지고 숫자 계산하는 거. GSM 밝기가 이런 숫자 계산했는데 이것도 뭔가 some states name are self-explanatory 해가지고 실제로 관련 이야기를 좀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만 시켜도 이거 실제로 뭔가 레스폰스, 답변의 분포를 배운 것도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생성된 걸 보면 그래서 각 도메인의 학습된 모델을 리마 인스트럭션 기반으로 분석 실험을 좀 진행해보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된 도메인과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도메인과 비슷한 레스폰스가 있지만 이게 되게 그 GSM이랑 되게 유사한 예시거든요. 이걸 넣었을 때 그 도메인과 유사한 답변을 뺐지만
그 도메인과 유사하지 않는 답변을 넣었을 때는 그냥 제너럴하게 인스트럭션을 붙더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스트럭션 자체가 그게 뭔가 그 도메인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다른 리마 레스폰스랑 비슷하게 답을 뺐더라. 같은 것이 결론이라고 이게 나온 것이 이 광복2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일으키는가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되게 기묘해요. 기묘하다기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가 제너럴하게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일으키는가? 라고 물어보면 저자의 답변은 그냥 유니폼하게 몇몇 토큰의 분포가 조절되는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룰 베이스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생성 길이가 길수록 룰 베이스로 그냥 토큰 분포 조작하는 룰 베이스 어댑터를 하나 만들거든요. 뭐냐면 그냥 생성 길이에 따라서 EOS 토큰이 잘 나오게끔 그냥 길어지면 EOS 토큰에 길어질수록 이 가중치가 올라가죠. 좀 더해준 그냥 로직 바이어스 좀 더해준 거예요. 로직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또 반복되기 시효 몇 개의 토큰 이거 15개만 딱 조절했어요. 유니폼하게.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따로 뭐 컨디션한 거 없고요. 그냥 이거 보시면 반복되기 좀 뭔가 샵샵이라든가 슈드 이런 것들만 조금 숫자 적당히 넣어가지고 조절하고 그리고 다양한 토큰이 나오게끔. 세 번째는 이때까지 안 나왔던 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나오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나온 것은 좀 마이너스 1.5점 걸리게끔 했더니 확실하게 원래 2.4점이었는데 다니까 24점까지 오르더라. 단순히 토큰 분포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몇몇 토큰의 분포가 바뀌지 실제로 인스트럭션 팔로잉 효과가 생기는 배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룰을 짰는데도 베이스에 비해서 선호도가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생성된 거 보면 꽤 논리 정연하게 답변을 생성해요.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위에 거 설명하는 거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위에 거는 밑에 것만 설명할게요. 그냥. 밑에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LLM 자체 제너럴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은 뭔가 이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것 그런 튜닝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생기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자체가 뭔가 그러한 능력을 해금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결론을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인 튜닝 과정에서 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도 OD가 되게 강건해진 거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LLM 자체가 그런 OD에 되게 강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고 다르게 말하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LLM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LLM 자체의 근본을 바꾸는 것을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이 능력 자체 해금하는 거지 인스트럭션 튜닝 능력을 추가한 게 아니잖아요. 추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능력을 없애고 싶다고 해서 인스트럭션 튜닝했다고 그 능력이 깔끔하게 없어지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콘클루전에서 그냥 퓨처 워크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논문이에요. 두 번째 논문 궁금한 거 있나요? 저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네. 첫 번째 방법에서 리스폰스 튜닝을 보면 그게 앤서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모델 입장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때 콜퍼스를 학습하는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답변이라는 것의 분포가 다르긴 있긴 하죠. 그게 답변의 형태. EOS를 어느 순간에 뱉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뭔가 일반적인 코퍼스를 학습하는 것보다 그 답변에 뭔가 분포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답변의 분포라는 것은 뭐 도메인 내에 그 답변의 분포일 것 같지만 결론만 보면 그냥 몇 개 토큰 그를 유니폼하게 바꾸는 것 같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네. 제너럴한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 자체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나 질문드려도 네, 네. 약간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그러면은, 원래는 인스트럭션이랑 정답상을 같이 주고, 로스가 어떻게 흐르는, 그렇지, 다음 그냥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오토리그레시브로 학습시키는. 다음 제가 이거 올모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 레스폰스 토큰 부분만 로스 버클 형태로 해가지고 합니다. 네, 인스트럭션 튜닝은. 네. 올모 기준으로 제가. 마지막 거는 원래 뭐 하려고 했었냐면, 그 교수님이 저번에 저한테 NLP, 그룹미팅 때 얘기했었어요. 이거 라마, 이거 툴 쿨링 어떻게 하냐, 이거 라마 툴 쿨링 포럼포트, 이거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선은 이거 끝나고 발표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 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보던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쩌면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빌 게이츠랑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가지고 돈이 많은 거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앨런스 교육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일단 그 분야별 연구소가 있어요. AI 연구소가 우리가 하는 그 앨런 그거고 그 사람이 뇌과학 연구소도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앨런 튜링은 철자가 달라. 그 앨런이. 아예 다른. 근데 폴지 앨런이 워싱턴 스쿨에 있어요. 그래서 앨런 AI랑 약간 콜라보를 많이 하는.
연결하는. 그래서 옛날에 정상훈님이 워싱턴 앨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굿즈 받은 거 사진. 그 사람이 기부해서 보내주지. 아, 그러니까 공제철 얘기하고 네.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워싱턴인 것 같아.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에서 아,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거는 그냥 영화학습에서 디퓨전을 시뮬레이터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좀 볼 수 있는지 좀 재밌는 논문이 나왔길래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그냥 시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시뮬레이터로 생성한 거거든요. 제가 뭐 게임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 다음 장면까지 다 예측이 돼서 그냥 이 뭐라 하지? 이 게임 그 엔진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그 것도 했는데 이것도 나름 신기하게 잘 생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막 저기 그냥 생성인가요? 아니면 인풋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인풋은 첫 번째 거는 다 그냥 생성이에요. 그냥 아, 저희가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를지만 결정을 하면 돼요. 어. 그거에 따라서 그 프레임과 그 현재 버튼 이걸 연속적으로 둘이 받아가지고 다음 프레임을 생성해서 그렇게 나아가요. 프레임별로요. 네, 그대로. 프레임. 첫 프레임은 주어지는 거야? 첫 프레임은 첫 프레임은 랜덤하게 주어지는. 그래갖고 이게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그, 어, 그냥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강화학습에서 이 부분 그 인풋 그 프레임과 액션을 받아서 다음 프레임을 내뱉는 이 부분 이 월드 모델만 디퓨전으로 하나 바꿔서 학습을 한 거예요. 이게 뭐 그리고 뭐 강학습이니까 이제 이 현재 프레임에서 어떤 액션을 뱉어야 되는지의 모델이랑 이제 전 프레임 현재 액션 했을 때 다음 프레임까지 들어오면은 어떤 보상을 줘야 되는지 총 모델을 세 개를 학습을 했었는데 근데 과정은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처음에 이 액션을 내뱉는 그냥 그 모델을 그냥 처음에 랜덤한 거에서 이니셜을 해서 그냥 이 게임 엔진에다가 계속 액션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겠죠. 그 데이터를 처음에 뭐 5천 번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디퓨전으로 첫 번째 월드 모델을 학습하고 두 번째는 그냥 리어드 펑션만 학습하고 세 번째는 또 저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되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다 되면은 그냥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플레이합니다. 만약에 이 액터 그 에이전트까지 그 모델을 불러오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리워드가 높게끔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이걸 없애고 그냥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사람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뭐 아직 강화학습에서는 뭐 디퓨전에 그렇게 큰 지식은 없어가지고 그냥 월드 모델에서 그냥 전 프레임과 넥스트 프레임의 노이즈 그 취한 거를 그냥 유닛에 넣어주고 그냥 액션이랑 같이 넣어줘서 뭐 제가 EDM 베이스 그걸 잘 모르는데 그냥 뭐 DDPM이랑 비슷한 걸로 이해하겠는데 결국에는 어떤 뭐 스코어 펑션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리어드 모델은 결국에는 그냥 전 프레임, 넥스트 프레임 그냥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 세 개만 넣어가지고 그 리어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 인코더는 다 저희는 이미지만 들어가는 거라서 CNN 베이스 인코더거든요. 레즈넷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것도 어차피 그냥 프레임만 들어가서 어떤 액션을 내뱉을지만 그냥 주면 되니까 그냥 프레임 넣고 CNN 인코더 태워서 LSTM 셀 하나 태운 다음에 이 H가 살짝 그 롱텀 메모리를 기억하는 그 텀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프레임 하나씩 넣어줄 거니까 이 롱텀 메모리 계속 뭔가 계속 프레임을 넣어줬을 때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냥 액션을 예측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노이즈를 첫 번째 프레임 디노이즈하고
여기는 액션을 취한 건데 이 액션에 따라 다음 프레임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뭔가 너무 픽셀도 단순하고 뭔가 퀄리티가 높지 않은 거여서 좀 더 잘 되는 경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시뮬레이터 월드 모델을 그 예측해서 하는 학습해서 하는 다른 것보다는 나름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밑에 거는 그냥 결국에는 저희가 현실에서 플레이를 하려면은 디퓨전의 단점은 인퍼런스 스피드가 느린 거잖아요. 이 애는 그냥 인퍼런스 디노이딩 스텝을 밟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만 밟고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 원 스텝으로만 밟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한 번 컴파운딩 에러가 일어나면 그 쭉 계속 에러가 일어나가지고 안 좋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개는 왼쪽은 그냥 DDPM으로 학습시킨 거, 오른쪽은 EDM으로 학습시켰는데 저자의 말로는 EDM으로 학습시키는 게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DDPM보다는. 이게 뭐예요? EDM이 일루스트레이티드 디퓨전 모델이라고 뭔가 있었는데 제가 그쪽에 읽어봤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깊은 이해도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디퓨전은 노이즈를 직접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거기서는 스크롤 펑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깊게는 이해가 아직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인퍼런스만 하다 보면은 EDPM으로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에러가 하나 빨리 일어나면서 좀 오래 가지 못했다. 이 위에 거는 디퓨전 말고 트랜스포머로 그 시뮬레이터를 학습한 기존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트랜스포머를 했을 때는 이게 그 뭐라 하지? 그 적들이 좀 모양이 살짝씩 변해요. 그리고 블록도 뭔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막 갑자기 뒤죽빼죽 이렇게 되고. 근데 디퓨전을 했을 때는 공 튕겨도 그래도 모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뭔가 확실히 좀 더 프레임 예측을 잘했다고 합니다. 점수도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재밌는 거는 이거 사람이 직접 플레이한 건데 그냥 디퓨전 그 모델 학습시켜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뭔가 지형, 지물 이런 걸 잘 만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더 잘한다에 대한 근거? 트랜스포머나 디퓨전으로 했을 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네. 뭐 인사이트라도 왜 잘하는지. 인사이트는 그냥 저자는 디퓨전이 워낙 그 멀티모달적인 그 이미지를 잘 만들지 않냐 해가지고 디퓨전을 써봤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어디 수치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이쪽은 퀄리테이티브로만 그냥 영상을 만들었대요. 궁금한 게 이거 적이 나오긴 해요, 이게 여기서. 저기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직접 플레이한 거 있는데 이거 보고 혹해가지고 제가 이게 사람이 버튼 누르고 잘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가끔가다 칼 없어지고 막 뭔가 좀 뭉개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리얼타임이죠? 네네 이거 리얼타임. 그럼 어떻게 리얼타임이 돼요? 디퓨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 그 하이 퀄리티 이미지처럼 막 엄청 모델이 크지도 않고 아까 보면은 스텝도 그렇게 크게 디노이징 스텝을 밟지 않습니다. 아까 보면 시스템만 밟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좀 확실히 디노이징 스텝을 적게 해야 리얼타임으로 빠르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좋은 포인트를 찾은 것 같은데 저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이런 거를 더 리얼타임으로 하고 싶다면 옛날에 컨시스턴시 모델인가 뭐 그런 것들 좀 잘 쓰면 되겠네요, 사실. 네, 뭔가 좀 더 비전에 그좀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한데, 그냥 게임 굴리는 거에 비해서 장점이 있죠?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에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고요? 네. 그럼요.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시뮬레이터를 예측해서 그 모델을 학습할 수 있으면은 그 아까 보면은 그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학습을 하잖아요. 에이전트도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이 그 시뮬레이터 직접 에이전트 학습해도 되잖아요. 어떤 거? 시뮬레이터로 직접 에이전트 학습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시가 이게 시뮬레이터가 없는 리얼 월드 세팅이라고 상상해보면 예를 들면 로봇 한 번 구동하는데 10억이 든다고 아니 10억이 뭐야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한 번 뭐 50분 동안 구동하는데 한 100만 원 이렇게 든다면 이런 걸로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시뮬레이터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데이터 모아서 그 데이터 바탕으로 가상의 시뮬레이터 만든다. 디퓨전 같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나는 무한장의 샘플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훨씬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도로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근데 결국엔 디퓨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고성능의 그 아주 빠른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네. 그 다음에 애초에 그게 있 그 아주 빠른 그 시뮬레이터에 대한 부시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이미 시뮬레이터가 있어야지 저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시뮬레이터 있어요, 제가.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리얼 월드라고 상상해봤을 때는 그냥 샘플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애초에 리얼월드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 저걸 데이터를 모으려면, 리얼월드 시뮬레이터가 없잖아요, 애초에. 리얼 시뮬레이터는 진짜 구동하는 거죠. 그 로봇이 뭔가 트래젝토리를 막 뽑을 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디퓨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난 무한정의 샘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의 어프로치인 거예요. 시뮬레이터 어떻게 만들까의 고민이라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현을 잘하나요? 시뮬레이션 그게 가능하긴 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도 그냥 구현이 안 된 거는 또 구현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구현이 안 되더라도 게임에서 구석을 처박을 수 있고, 저도. 사실 이건 실제로 구석에 처박는 데이터가 없을 때 그게 가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한계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직 막 그렇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여기 막 벽에 박았더니 갑자기 그 통과돼서 딴 데로 간다거나 그래서 벽에 부딪혔더니 쭈르륵 이동해서 그냥 간다거나 근데 돌았더니 갑자기 갑자기 막 왜곡이 생긴다거나 아직 이런 건 있어요. 아니면은 갑자기 무기가 뭉툭해진다거나 뭐 아직 개선할 점은 많은데 뭔가 디퓨전으로 이 정도 되는 성능을 냈던 모델은 지금 처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 왜 스판라이트예요? 그러게요. 요즘 이것도 그거 있는 거 아니야? 강화학도 카르트에 있는 거 아니야? 강화학도 하는 사람 적으니까 자기들끼리 좀 저기로. 제 예상은 재밌어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재밌긴 해요. 재밌어서 스타일이 가지 않고. 신기하다. 사실 소타랑 거리가 멀거든요, 사실. 재미있는 툴. 재미원 툴. 재밌어서 스판라이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문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의아한 게, 네, 그러니까 2003명의 그 젠생한 그 논문들을 짝 끼고 이제 그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잘 됐다면 이거는 약간 뽑기 같은 거잖아요. 월드 모델을 찾는 게. 그래서 기존에 시도는 안 해봤던 거를 했는데 잘 된 거를 보여준 거니까 약간 의의가 듭니다. 근데 보여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잘 됐는지 그게 규명이 돼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하면 더 훌륭한 논문이 베스트 페이퍼. 데스 페이퍼가 됐을 거다. 그런 좀더 오라리 됐을 거다. 한계 삼보. 그래도 시도를 해봤으니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그냥 네. 두 번째 논문은 최근에 제가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이 모션 제너레이션에 좀 유명하신 분이 최신에 디퓨전을 기존에는 R 가지고만 모션 제너레이션을 했는데 최근에는 디퓨전 가지고도 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디퓨전 가지고 생성을 했을 때 문제가 뭐 처음에서 끝까지 어떤 모션을 생성하려 면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모션을 생성할 때가 좀 많대요. 그래서 보면 우선 이런 것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성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 제너레이션 할 때 어떤 거를 인풋으로 넣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긴 했었는데 단순히 이미지만 넣진 않고 아직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의 조인트를 우선 먼저 프리디파인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조인트는 먼저 23개가 있다고 지정을 하고 이 어떤 거를 이제 스테이트로 넣을지를 정의를 하는데 스테이트로 넣는 거는 이제 이 루트 이 몸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정보랑 두 번째는 이 조인트에 대한 정보를 두 개를 넣거든요. 처음에 루트 이 몸 전체에 대한 정보는 이 몸 전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랑 XY 포지션 어디에 있는지랑 XY 포지션으로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랑 회전 위에 회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정보를 근본적으로 하나 주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인트가 23개 있었는데 23개의 조인트에 대한 각각의 포지션이랑 각각의 속도 그리고 방향 이렇게 주게 됩니다. 뭐 이 예시로 들면은 이거는 한 스테이트가 그렇게 따지면 한 279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얘도 이제 이 279개의 스테이트를 다음 프레임 어차피 전 프레임이 들어가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을 할 거니까 전 프레임은 그냥 주어졌을 때 다음 프레임을 좀 T번 노이즈를 취하고 해당 T에 대한 노이즈 임베딩을 같이 피우면은 또 노이즈를 예측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우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 모델은 결국 279개에 대한 디멘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자는 뭐 큰 뭐 어디 유넷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MLP로 그냥 한 10개의 레이어 정도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279개라는 게 있잖아요. 279개 아까 여기 조인트에 대한 정보, 이 XF, 이 프레임에 대한 정보에 있는데 이게 한 279개 정도 되는데 이 279의 벡터를 279 곱하기 1에 그냥 2D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전에 여기 이미지를 하나 넣고 279 곱하기 1에 이미지를 넣고 279 곱하기 1에서 T번 노이즈를 가한 거를 이 해당 T스텝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넣어가지고 노이즈를 예측을 해가지고 디퓨전과 똑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자의 말로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인퍼런스를 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F에서 F 플러스 1을 생성했는데 F 플러스 2는 F 플러스 1에 생성한 거를 가지고 또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런 거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스케줄드 샘플링이라고 그 학습을 할 때 어떨 때는 이 전 스테이트의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있는 그 티처 데이터를 넣어주고 어떨 때는 랜덤하게 이 전에 생성된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스케줄링 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티처로 열심히 학습을 하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스튜던트로 학습하는 좀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비율. 처음에 잘 학습이 돼서 생성이 잘 되면은 그때부터 좀 스튜던트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 스튜던트 티처가 어디 있어요? 이게 랜덤으로 하나 뽑아가지고 특정 입실론보다 낮으면은 뭐 그 티처 포싱 할 네.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쓸 거냐 그 전에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쓸 거냐 그 차이. 그래서 이 저자가 특이한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생성을 할 때 저희가 모션을 만들 때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뭐 이 꼴에 도달해라. 뭐 이게 원으로 걸어라.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할까 했는데 이 저자는 우선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은 그냥 결국에는 저희는 아까 오프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디퓨전 모델을 꾸었잖아요. 전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 어떻게 나올지. 해당 거를 로드하고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전 스테이트 들어오면 다음 프레임이 어떻게 될지 결국에 우리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터를 하나 얻었잖아요. 그런 환경을 하나 정의를 해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TPO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위어드 펑션의 그냥 이 휴먼 모션 제너레이터에서 다음 타겟의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이해는 못했는데 위어드 펑션에 애초에 정의된 프리디파인된 위어드 펑션이 있어서 이 시뮬레이터에서 뭐 현재 이 프레임이 있으면 뭐 이제 이 프레임에서 액션을 넣어주면은 다음 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리어드도 그 알아서 그 인바이먼트가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리어드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 두 모델만 비교한 건데 이 뒤에 두 모델은 그 VA 가지고 그냥 프레임을 생성해서 학습한 모델인데 이 지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낮을수록 좋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잘 나왔더라. 그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은 네, 이런 원 커맨드를 이렇게 그 컨디션을 줘가지고 생성하는 거랑 RL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생성하는 거랑 차이점을 저자가 비교를 했는데 그냥 이 커맨드를 줘가지고 그냥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원을 따라 잘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따라 걷는데 계속 똑같이 일정하게만 걷는다고 하고 RL로 했을 때는 뭔가 이 노이즈한데 나름 좀 랜덤하게 너무 똑같게만 걷진 않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잘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하얀색이 타겟인데 다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학습을 진행할수록 뭐 따라가기도 하고 아예 타깃이 뭐예요? 타깃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타깃이 의미가 뭐예요? 여기 또 똑같이 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해라가 타깃입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같아요. 그러네. 이거는 이 꼴의 보다 같은 테스트고 이거 보면은 완전히 다 똑같이 가진 않고 나름 좀 다르게 간다고 합니다. 이놈을 하고 싶으면 이거는 이런 다양성을 살리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고 다양성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만들었는데 너무 똑같은 행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뭐 똑같은 꼴에 닿는데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하이 레벨의 RL 컨트롤러를 좀 포함하면 그런 다양성이 늘어나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그냥 뭐 9월 말에 멀티모델 모델의 소타가 나왔다고 해서 했는데 아까 보니까 호준님 발표해 주신 멀티모델 올모? 뭘뭐예요? 올모. 네. 올모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는데. 뭘뭐 근데 애는 우선 생성 모드 이미지 생성은 아니고요. 아. 이미지 생성하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우선 베이징 BAI에서 나왔던 거고 해당 모델은 그냥 똑같은 넥스토퍼 프로딕션만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뭐 비전 랭귀지 비디오 제너레이션 한 모델 가지고 뭐 그래도 XP, 엑셀보다는 라바 그리고 소라보다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은 디퓨전을 가지고 생성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넥스트 토큰 프로딕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좀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슨 발표 듣고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그냥 해당 논문을 보면은 그냥 거의 테크니컬 리포트여가지고 막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전부 다 그냥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를 전부 다 토큰화해서 시키고 이걸 가지고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했다고 하고 악기 특전 아까 호준이 말했던 것처럼 뭐 노멀라이전, 스위글루, 뭐그 큐 쿼리 밸류에 바이어스 안 하고 리니어 프로젝션 바이어스 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파라미터는 8B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선 뭐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이 해당 논문이 오픈 소스가 돼 있어요. 코드도 다 올라와 있고 모델도 웨이트도 다 있고 근데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자기들이 모았던 이 뭐 K 모시기 Chinese English 데이터들은 가지고 랭귀지가 있고 이미지 데이터는 그냥 뭐 웹에서 크롤링을 하기도 하고 AI가 만든 걸 쓰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사용했는데 그냥 필터링은 그냥 오일리 밑에 이미지들은 다 버리고 뭐 여기 BAI가 만든 뭐이 퀄리티를 측정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뭐 AI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 5.5점이 기준을 잡고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은 데이터를 다 버리고 텍스트가 너무 많거나 컬러가 너무 단조로우면 이것도 그냥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모아서 여기 이 회사가 만들었던 그 그 전자 MU2랑 GPT-4V를 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진행해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고요. 비디오도 그냥 뭐 열심히 크롤링하고 이 다 뭐 여기서 사용한 모델들은 다 이 BAI에서 만든 모델이었는데 어떻게 자를지 이 동영상을 전부 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왜 어떻게 자를지랑 이것도 여기서 만든 그 모델을 사용했고 텍스트도 너무 그 동영상에 텍스트가 많으면 해당 동영상도 제거하고 또 너무 그 프레임이 많으면은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것도 2fps랑 뭐 256 픽셀로 제한을 했다고 하고 텍스트를 왜 찍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그 텍스트가 이미지에 많으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휴리스틱한 거죠? 네, 휴리스틱.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그 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뭐 퀄리티가 낮은 것들은 또 없앴다. 그리고 또 GPT-4V를 가지고 이 그 비디오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풀 트레이닝을 두 단계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풀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는데 뭐 풀 트레이닝 할 때 신기한 거는 처음에 비디오 데이터는 안 넣었대요. 그냥 무조건 그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만 넣고 학습을 진행했고 이걸 다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디오 데이터로 넥스토크 프레딕션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만 해서는 뭐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두 번째는 그냥 그 퀄리티 파인 튜닝을 진행했고 이때는 뭐 512 이미지가 아니라 뭐 720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DPO를 사용해서 좀 더 옵티마이즈를 했다고 합니다. 성능을 봤을 때 텍스트 근데 비디오 생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 벡터 콘테이지션으로 카테고리 베리어블로 만들어갖고 뭐 하는 건가요? 그냥 텍스트를 넣어서 그냥 뭐 비디오 생성해줘 하면은 알아서 생성이 돼요. 비디오. 달리 원에서처럼 뭐 토큰 아니 비디오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점은 그전 모델들은 그 클립 같이 옆에 텍스트 인베딩을 넣는 그 장치가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디오 이전에 이미지 생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넥스트 토큰 BQV의 토큰들을 BQV로 하는 거야? 이미지를 다 토큰화 시키고요. 그 토큰들을 그러니까 벡터 콘테이지션을 쓰는 거예요? 네네. 예전 달리 원인가 그 시절처럼? 네네. 요새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BQV가 아직도 열심히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네, 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원이나 그 시절이나 있었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부활했어? 친구들은 제 기억이 왔던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리고 그 오토인포도 그런 건 얘기가 안 나오나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학습해야 네, 그런 거는 학습은 그 없고 근데 코드는 공개돼 있어가지고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셋을 공개를 안 했다 보니까 근데 또 네, 거기 가면은 파라미터는 다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GitHub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은 XDXL이었지만 확실히 그냥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모델보다는 못합니다. 조금만 수정하자면 BQVA가 아니라고 BQCan입니다. 최신 BQCan. 네. 그리고 텍스트 비디오를 했을 때 기준점은 소라였지만 뭐
최근에 나왔던 좀 더 좋은 모델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전 랭귀지였는데, 뭐 이거는 뭐 어디 오버를 스코어가 없어서 그런데 다 하나씩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상위권인 것 같아요. 완전. 네, 그래서 이미지는 뭐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럴 때 그냥 홈페이지 가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은 뭔가 잘해놨고, 뭐 물론 체리 피킹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보면 이미지 정도 생성하고 동영상도 나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프리딕션 앞에 일정 넣었을 때 이제 프리딕션도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니까 그래도 프리딕션도 꽤나 잘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프리딕션. 오반적인데요. 네? 이거 추론수법은 지금 나오면 결국엔 토큰 넥스트 보시고 트리플렉스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토큰 속도까지는 근데 아직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큰 이게 도대체 한 이미지에 토큰이 몇 개 들어가는가? 근데 사실 그것만 알면 그 대충 감이 오거든요. 한 이미지의 토큰. 그 7B 모델 토큰 속도는 아니까.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 모델의 의의를 보면은 그래도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멀티모달적인 전반적으로 잘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가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지셔닝 코딩 같은 관점에서 이게 넥스트, 이 비디오에서의 넥스트 프레임과 토큰의 이게 한 이미지 내에서의 픽셀 포지션, 이것들이 어떻게 좀, 포지셔닝 코딩 같은 그런 용어로서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프레임 인덱스라는 포지셔닝 코딩이 따로 또 있나? 근데 그 비디오를 어떻게 인코딩해서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냥 뭐 데이터는 이렇게 구했고, 뭐 모델 아키텍처는 어느 정도면 대부분 그냥 퀄리테이티브 레저트랑 아까 그 레저트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아마 코드를 보고 뭐 돌려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꽤나 템포럴 컨시스턴시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다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니 그런 게 다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더 추가를 한 건데, 그 말은 그냥 이미지 생성 모델이 좀 비디오를 바로 생성하기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비디오 모델로 확장할 때 그 부분에 집중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도 잘 되네요. 네, 나름 저도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한번 가져왔어요. 네. 또 질문 있으니까. 이거 가격이, 네. 교수님 얘기하시죠. 네. 그게 얼마요? 모델비가? 7비, 8비, 8. 아니, 네. 아니, 그 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데, 실제로 소타 맞아요? 이게? 소타라고 해야 될까? 많이 되게 좀 검증된 소타 그런 거예요, 이게? 알아요? 이한 비전. 한 비전 먹기가 무섭다. 잘 모르겠어요. 그 디퓨전을 그 묘지로 보낼 정도의 소타 맞아요? 근데 디퓨전이 스케일링이 뭐 DIT 나와서 좀 된다고 하긴 하지만 또 검증된 오토 리그레시브가 또 이거, 얼마나 그게 아닐까요? 이거 70비까지 드리면 어떤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미지 꼴랑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뭐, TTP도 뭐지, 점심 추천하는데, 콜랑 쓰는데. 그냥 그게 궁금해. 실제로 디퓨전 정도에 비교할 만큼, 단순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근데 건지. 저는 VAR 부분도 좋다고 생각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한데 좀 더 이미지스럽게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그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가 좀 스케일링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전 비전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VAR이 뭐예요? 네? 요즘에 뭐 하고 있어요? 그쪽은? 근데 그게 약간
미국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진짜 조금 그래서 지금 느린데 좀 유명한 데서 해가지고 발전이 그래요. 아니, 그게 약간 그게 그 이미지, 그 클래스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한참 전에 공개를 했는데, 그 텍스트 투 이미지를 공개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잘 없네요. 그 AI는 뭐예요? 이미지를 그 레졸루션별로 넥스트 레졸루션 프리딕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 토큰은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한다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미지 쪽에서. 잘 되긴 한데 지금. 아무 잘 되지만, 잘 되지만. 근데 뭐 픽셀 RNA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이미지에서는 이제 콜스 투 파인이 좀 더 리저너블 하니까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부터 이렇게 생성하겠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이트 댄스에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잘 없네요. 바이트댄스는 되게 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근데 뭐 텍스트 투 이미지를 그렇게 쉽게 만들 수는 없었나 봐요. VAR이 그렇게 콜스 투 파인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이 구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번에 유립스 2024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네요. VAR이? 네. 민호씨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뭐, 요즘 주제를 잡고 있긴 한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BAI는 뭐예요? 베이징 연구. 베이징 연구. 이 어플리케이션에 처음 보는 거라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힘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오픈 AI로 열심히 공부하는 저기가요? 오픈소스 하고 막 논문도 되게 많고 테크니컬 리포트도 많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오픈소스 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엔도 되게 잘한다고 하고 얘를. 코엔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네 거예요. 이 쟤네 건 아닌데 중국이. 중국이 지금 못하면은 그때 가서 못 따라잡아가지고 전 국가적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대요 지금 이게. 그래, 이거에 살아남기 우리나라는 참. 근데 그래서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우리 옛날에 같은 소련 대단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냥 밖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데. 달라. 그래도 미국과 경쟁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뭐 다 개인의 자유니 뭐니 뭐 사실 연구자들도 다 그냥 정부에서 야 이거 해 이렇게 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막 아이고 그냥 내가 내버리고 있다 모아 어디 가둬놓고 만 1년만 코딩만 해. 근데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의료도 뭐 우리나라 나름 의료 강국인 것 같은데 의료도 병 영상 보고 뭐 데이터 식별 아니 이거 뭐 세포 뭐 첨이동을 찍은 거 이거 내 세포인데 이거 어디다고 보면서도 막 개인정보 식별 가능 이런 사진이 이거 따라야겠는데요. 잠시만요. 못하네.